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3등급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 있었던 국내 운동이에요. 자, 먼저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요 말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토산품이에요. 국산품이요. 예. 그리고 물자절약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조만식이라는 분이 주도하셨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이 하나 있어요. 한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국채보상운동. 요건 이제 대구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 지원을 받았다.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국산품 애용 및 절약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60만세 운동이에요. 이제 순종의 장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고종의 장례일 때는 3.1 운동이었죠. 그리고 순종 장례일 때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천도교 중심의 그 민족주의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분들이 이렇게 함께 추진을 했던 운동이에요. 다만 그분들이 이제 이 만세 운동이 있기 전에 발각이 돼서 잡혀갔고 이제 실제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주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일 학생 운동이라고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순종 장례일은 3.1 운동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일을 계기로 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 운동을 하자라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두 세력은 하나로 합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는 큰 가치 아래에서 함께 활동하자라고 이제 힘을 모아서 설립한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체죠. 일제강점기 시대의 가장 큰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단체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단체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신간회의 활동 강령 중에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아주 특징적인 강령이 있어서 이건 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 다른 강령들은 몰라도 이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는 거는 오로지 신간회만 가지고 있는 활동 강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간의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해요. 이제 그래서 조사를 벌이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제 한일 학생들끼리 간단히 말하면 이제 패싸움, 그러니까 충돌이죠. 이 충돌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일본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 주고 한국 학생들만 처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 지역에서 이게 뭐냐 하고서 학생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제 이 한일 학생끼리의 충돌을 계기로 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때 신간회가 조사관을 파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요거까지는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신간의 활동으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했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조선어 학회인데 이건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그 전에 있었어요.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한 단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했던 주요 일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해요. 이거는 추진을 했는데 이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지방 사투리 막 이런 것까지 다 모았는데 이제 그게 말모이라고 하죠. 영화로도 나왔고 이제 이런 일들을 추진한 게 조선어 학회예요. 다만 1941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 학회는 이제 와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민족주의사, 이제 역사죠. 예. 아까 지난 시간에 의열단 할 때 말씀드렸던 신채호 선생, 예, 이분이 이제 조선사 연구초, 이거 책이에요. 조선사 연구초하고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게 좀 고난도 문제로 이 민족주의 사학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책 제목들을 알아두시면 아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랑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실 수 있고, 이 박은식 선생의 경우에는 저서가 한국통사.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나 민족혼, 이 민족혼을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조상들의 행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없다. 이제 뭐 조상의 혼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민족주의 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도교 소년회. 이 단체 이름은 모르더라도 방정환이라는 분의 이름은 알아야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 제정하신 분입니다. 물론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분이기도 해요. 이제 그 전에 뭐 학생 계층이나 뭐 어른들, 뭐 청년, 장년, 노인층들은 다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이제 적절한 단어가 없었는데 이제 어린이라고 이렇게 이제 단어를 만들었고 어린이날을 제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형평운동. 이건 이제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에서 추진한 운동인데, 뭐 단체까지는 몰라도 형평이 나오면 일단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전부 1920년대 국내에서 있었던 문화 관련된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이후입니다. 45년의 광복이니까 30년대 이후로 그냥 통으로 볼게요. 이때 일제는 두 가지를 해요. 통치 방식이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해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이 배경이 전쟁을 일으켜요. 세계 대공황 일어나온 후에 일제가 이제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벌이다 보니 일본인들만으로 전쟁 수행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전쟁에다 어떻게든 관여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민족 혼부터 없애자.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를 먼저 한 겁니다. 그게 황국신민서사 암송. 이 서사가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뭐 이딴 거 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제 이건 일본식 종교시설이죠. 거기다가 이제 절하고, 절 안 하면 배급을 안 줘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출 배급은 국가총동원법 관련된 거예요. 요 황국신민서사랑 신사참배는 민족말살 통치고, 공출과 배급은 국가총동원법인데, 이 공출은 특히나 미국 공출, 쌀을 집에서 다 걷어가요. 군량미 주려고. 그리고서 조금 배급해요. 이제 공출하고 배급이 이거였는데, 특히 뭐 이제 신사참배 안 하면 배급을 안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참 진짜. 예.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만주 쪽에 있었잖아요. 그 독립군들이 한중 연합 작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이 이제 중국한테 맞짱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이제 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이미 일본을 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한중 연합 작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부대가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 같은 부대가 있어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라는 건 만리장성 안쪽에 이제 실제로 중국 대륙 내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투쟁을 하게 됩니다. 만주뿐만이 아니라 저 중국 관내에서도 투쟁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요 한국 광복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시정부의 정규군입니다. 임시정부 산하에 있던 유일한 정규군인데, 요 한국 광복군이 크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영국의 협조로 인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전략정보 OSS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하나가 본문에 나오면 하나가 선지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 OSS와 협동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